당뇨는 혈당 자체가 무섭다기보다는 사실 합병증이 무서운 거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내가 당뇨 초기라도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고요. 혈당 조절이 잘 된다 하더라도 합병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당뇨는 조기 진단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방치하면 투석에 이른다든지 실명까지 간다든지 합병증 위험이 더 커지기 때문에 검사를 받고 치료를 서두르시는 게 좋습니다. 우리가 당뇨 증상이라고 하면 가장 흔히 겪을 수 있는 거는 밥 먹고 나서 생활 습관이라고 하면 보통 우리가 음식, 그리고 운동, 수면, 스트레스를 통틀어서 이야기를 하는데 아무래도 고혈압과 당뇨 같은 경우는 우리가 생활 습관 병이라고 하잖아요. 생활 습관이 뭔가 달라졌기 때문에 폭증을 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음식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비해서 가공식품이나 인스턴트 식품 섭취가 많아졌고, 그리고 야식, 과식, 폭식하는 경향들이 좀 많아졌죠. 그리고 운동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육체 운동이 많았고 활동량이 굉장히 많았는데 지금은 육체 운동보다는 앉아서 일하시는 분들도 많아지고, 그리고 여러 가지 기기들이 발달을 하면서 걷는 양도 줄고, 그리고 활동하는 양 자체가 많이 줄었잖아요. 가사노동도 많이 줄고 전체적으로 운동량, 활동량이 많이 줄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수면입니다. 예전에 비해서 수면이 많이 늦어지고 부족해지고, 그리고 잘 자고 싶은데 못 자는 분들도 많고요. 불면이나 수면 장애로 인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스트레스인데요. 현대사회가 굉장히 극심한 스트레스를 앓고 있잖아요. 이런 스트레스가 다양해지고 심해진 것도 영향이 될 수 있겠습니다. 당뇨는 혈당 자체가 무섭다기보다는 사실 합병증이 무서운 거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내가 당뇨 초기라도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고요. 그리고 아무리 혈당 조절이 잘 된다 하더라도 합병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뇨를 방치하거나 너무 오랫동안 끌지 마시고, 당뇨는 조기 진단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방치하면 합병증 위험이 더 커지기 때문에 조기에 알아차리고 검사를 받고 치료를 서두르시는 게 좋습니다. 당뇨라고 하는 병은 혈관에 포도당이 많아지는 병이잖아요. 그래서 포도당이 많아지다 보니까 혈액이 찐득찐득해지고 혈액의 점성이 높아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혈관 건강이 안 좋아지는데, 우리가 흔히 당뇨합병증이라고 하는 말초신경병증, 신증, 그리고 망막병증 이렇게 세 가지는 미세혈관 합병증이거든요. 당연히 혈관 건강이 안 좋아지면 미세한 혈관에 문제가 먼저 생기겠죠. 그래서 이런 세 가지 합병증이 먼저 생기게 되고요. 이게 나중에 방치가 되고 더 오래되면 결국에는 대혈관 합병증이 생깁니다. 심혈관 질환이라든지 아니면 뇌혈관 질환 같은 거, 그런 대혈관 합병증이 생기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 미세혈관 합병증이 더 진행이 되게 되면, 말초신경병증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저림만 있었는데 나중엔 발가락에 상처가 나고 괴사가 돼서 절단을 해야 된다든지, 그리고 망막병증 경우에는 눈이 침침하거나 충혈이 되거나 이런 증상이 있는 건데 나중에는 시력이 떨어지고 실명까지 간다든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증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거품이 있고 뭔가 소변이 탁하고 하는 증상이 있는데 나중에는 점점 심해져서 투석에 이른다든지, 이런 식으로 굉장히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당뇨합병증은 조기에 발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머리에 스쳐가는 정말 많은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말초신경병증이다 라고 했을 때는 40대 남자분이셨는데 처음에는 발 저림이 있었대요. 그때 치료를 했어야 했는데 방치를 한 거죠.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한쪽 발이 퉁퉁 붓고 진물이 나기 시작하더니 상처가 나서 괴사로 급격하게 진행이 됐습니다. 물론 한약 치료로 한 2달 정도 치료를 해서 40대였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게 회복이 되긴 했지만, 만약에 자칫 늦었다고 하면 정말 절단까지 이를 수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고요. 또 평소에 눈이 침침하고 충혈이 잘 되는데 이런 상태를 그냥 나이가 들어서 그렇겠지라고 넘겼는데 이게 나중에 망막병증까지 이어진 분들도 있고요. 또 평소에 소변에 거품이 있을 때 그때 관리하고 치료를 했어야 됐는데 거품 그냥 뭐 사라지니까 괜찮겠지 하고 넘겼다가 나중에 투석까지 이르는 경우도 있었고요. 또 한 번은 30대 여성분이 오셨는데 1형 당뇨였어요. 근데 이분은 인슐린도 안 맞고 그냥 당뇨 자체를, 혈당 자체를 굉장히 방치를 하고 있었는데 한쪽 팔다리에 힘이 없는 뇌경색 증상을 보여서 큰 병원으로 보내드렸었던 그런 환자분도 기억에 납니다. 우선 가장 흔히 겪을 수 있는 거는 밥 먹고 나서 속이 쓰리다든지 더부룩하다든지 가스가 차다든지 이런 소화기 불편감이 가장 흔하고요. 그리고 식곤증도 많이 겪는 분들 있으실 거예요. 밥을 먹고 나서 30분에서 1시간 있다가 굉장히 졸리고 몸이 전체적으로 무거워지고 나른해지는 이런 식곤증 경험해 본 적 있으실 텐데 바로 위장에 습담이 쌓여서 그렇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식후혈당이 특히 안 잡힐 수 있기 때문에 식곤증은 반드시 관리를 하고 치료를 해야 하는데요. 선천적으로 소화 기능이
약하게 태어난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 경우에는 나는 원래 당뇨가 있기 전부터도 음식을 먹으면 좀 자주 체했다 라든지 아니면 밥을 먹고 나면 가스가 차거나 더부룩하거나 아니면 포만감이 좀 오래 지속이 된다든지 소화가 잘 안 되는 거죠. 이런 증상이 선천적으로 있으셨던 분들은 선천적으로 소화 기능이 약해서 그렇습니다. 이런 경우를 우리가 기능성 소화불량이라고 하죠. 기능적으로 소화 기능이 약한 분들인데요. 이런 경우에는 위의 운동성을 좀 높여준다든지 아니면 너무 위가 차서 소화가 안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소화기를 따뜻하게 해주는 그런 처방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나는 소화기는 그래도 괜찮은 편인데 음식 섭취를 잘못하시는 분들도 꽤 많아요. 예를 들면 현미 100%의 밥을 먹고 나면 가스가 차고 뭔가 불편하고 더부룩하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혈당 지수가 낮다고 하니까 그냥 나도 모르게 그냥 무심코 현미밥을 계속 드시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소화가 잘 되는 음식으로 바꿔주는 것만으로도 이런 증상이 완화가 되기도 합니다. 또는 밥을 먹고 간식도 먹고 밥도 먹고 간식도 먹고 하면 위장이 쉴 시간이 없잖아요. 이럴 때 습담이 계속 쌓이는 겁니다. 노폐물이 위장에 쌓이는 건데 밥을 먹고 간식은 가급적 안 먹고 또 배가 고파지면 또 밥을 먹고 간식은 가급적 안 먹는 이런 건강한 식습관을 가져야 되겠고요. 마지막 세 번째 유형은 나는 원래는 소화 기능이 괜찮았는데 당뇨 이후에 소화 기능이 안 좋다 이런 분들 꽤 많으실 거예요. 이런 경우를 자율신경 실조증 또는 자율신경병증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말초신경병증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만성합병증 중에 하나죠. 마찬가지로 자율신경병증도 만성합병증 중에 하나로 보셔야 합니다. 이거는 부교감신경과 교감신경이 우리 몸에 있는데 불균형이 심해졌을 때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대표적으로 소화기 관련해서는 밥을 먹고 나면 더부룩하고 가스차고 아니면 평소에 속이 쓰리다든지 복부 팽만감이 있다든지 복통이 있다든지 이런 증상이 바로 이런 자율신경 실조증의 대표적인 증상이고요. 기억에 남는 분이 있는데 1형 당뇨셨어요. 20대 여성분이셨는데 이분은 자율신경병증이 굉장히 심각해서 물만 마셔도 복통이 있고 그리고 밥을 아예 먹을 수가 없어서 미음이나 죽으로만 겨우 식사를 하고 계셨던 분입니다. 이런 경우에 이분에게 맞는 한약 처방을 해서 자율신경병증이 극복이 돼서 다행히 나중에는 물도 마시고 식사도 하실 수 있는 상태가 되었는데요. 이런 식으로 어떤 유형인지를 먼저 아시고 접근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우리가 당뇨를 걱정하는 가장 큰 이유가 합병증이기 때문에 만성 합병증을 조기에 알아차릴 수 있는 신호들을 말씀드릴게요. 예를 들면 평소에 눈이 침침하다든지 충혈이 된다든지 아니면 살짝 요새 시력이 예전보다 좀 떨어진 것 같아 이런 증상이 있을 때에는 망막병증을 의심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기에 검사를 해보셔야 되겠고 그리고 나는 요새 종아리에 쥐가 잘 난다든지 아니면 발가락이 살짝 저린다든지 이런 경우에도 말초신경병증의 전조 증상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최근 들어서 소변에 자꾸 거품이 생겨 잘 안 사라져 이런 경우에는 신장 기능이 저하되고 있다는 신호이기 때문에 그 신호를 반드시 잘 캐치하셔야 되겠고요. 아니면 요새 유독 피곤해졌다라든지 아니면 면역력이 떨어졌다라든지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다든지 이런 피로감도 단순히 그저 넘길 증상이 아니라 당뇨의 신호일 수 있기 때문에 주의 깊게 관찰하셔야 되겠습니다. 당뇨가 있는 분들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코로나 때 당뇨가 있는 분들이 코로나에 더 취약하다, 면역력이 낮아서 그렇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피부 면역력도 마찬가지로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피부의 재생 능력도 떨어지고요. 그리고 당뇨가 있으면 전체적으로 염증이 굉장히 좀 많은 상태가 되고 그리고 간 기능이 저하가 되기 때문에 사실 당뇨가 오는 거거든요. 간이 혈당을 저장했다가 방출해주는 기관이기 때문에 이런 간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또 해독 작용이 잘 안 돼서 몸에 독소가 쌓여요. 이런 영향들 때문에 사실 피부 질환이 늘어나는데 피부 면역력 같은 경우에는 예를 하나씩 들어볼게요. 피부 면역력이 떨어지면 세균이나 곰팡이에 취약해지기 때문에 관련해서 피부 병들이 생길 수가 있고요. 그리고 재생 능력이 떨어지면 상처가 났을 때 잘 회복이 안 되는 분들 계시죠. 모기가 물렸는데 흔적이 좀 오래 간다거나 아니면 특히 다리에 상처 투성이인 경우들이 있거든요. 상처 회복이 잘 되지 않는 이런 문제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당뇨로 인해서 염증이 많아지면 나도 모르게 뾰루지 같은 것들이 자꾸 올라온다든지 아니면 간에서 해독이 잘 안 되면 독소가 많아지면 여기저기 피부가 원인 모를 가려움증이 자꾸 생기는 그런 경우들이 생깁니다. 사실 당뇨가 생기기 오래전부터 손톱은 이미 변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손톱을 관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당뇨가 있으면 혈관 건강이 안 좋아지고 말초 순환이 약해지거든요. 그래서 손톱까지 영양 공급이 잘 되지 않습니다. 산소 공급, 영양 공급이 잘 되지 않다 보니 손톱이 얇아지고요. 그리고 세로줄이 자꾸 생기고 꺼끌꺼끌해지고 뭔가 각이 느껴집니다, 만져보면. 그리고 심한 경우에는 갈라지기도 하고 홈이 생기기도 하거든요. 이런 손톱의 변화가 있을 때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그래 라고 생각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게 당뇨랑 관련이 있구나 라고 깊이 있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당뇨 증상이라고 하면 보통 3다 1소를 말하거든요. 3다가 당뇨, 다음, 다식, 그리고 1소가 체중 감소 이렇게 4가지인데 사실 혈당이 별로 높지 않는 당뇨 초기에는 느끼기는 어렵고요. 혈당이 많이 높은 고혈당 상태일 때 이런 증상을 느끼기가 쉽습니다. 하나씩 설명해드리면 우선 혈당이 높아지면 몸에서는 혈관에 있는 포도당을 소변으로 빼라고 신호를 보냅니다. 그래서 소변으로 포도당이 나가야 되는데 알갱이라서 혼자 못 나가죠? 그래서 물을 자꾸 끌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뇨, 소변을 자주 봅니다. 그리고 수분이 자꾸 빠져나가다 보니까 우리는 갈증을 자꾸 느끼게 되죠. 다음입니다. 자꾸 갈증이 나고 뭔가를 마시게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포도당은 결국 에너지원인데 이게 자꾸 빠져나가다 보니까 뒤돌아서면 배가 고픈, 그래서 자꾸 먹게 되는 다식 증상이 생기고요. 그리고 하나는 적어서 생기는 체중 감소인데 이거는 에너지원이 자꾸 빠져나가니까 먹기는 하는데 체중은 자꾸 빠지는 체중 감소를 경험하게 됩니다. 사실 이런 4가지 증상은 혈당이 많이 높았을 때 느낄 수 있는 증상이라서 비교적 초기에 당뇨를 진단받게 되면 이런 증상을 느끼기 전에도 혈당이 높은 것만으로도 당뇨 진단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소변에 거품이 있다는 거는 소변으로 단백질이 빠져나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몸에서 단백질은 영양소이기 때문에 신장에서 재흡수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신장 기능이 저하됐기 때문에 소변으로 단백질이 빠져나가는 겁니다. 단백질은 거품을 유발을 해요. 우리 계란 풀어보면 노른자 빼고 흰자만 이렇게 잘 저어보면 거품이 생성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흰자에 있는 단백질 때문에 거품이 생기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소변으로 단백질이 빠져나오면 거품이 생깁니다. 그걸 보고 신장 기능이 좀 떨어져 있구나, 향후에 신장 기능이 많이 악화될 수 있겠구나를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색깔을 보고도 우리가 당뇨를 의심할 수가 있는데 실제 당뇨 경험이 많은 환자분들이 이런 얘기들 하세요. 내가 소변 색깔만 봐도 혈당이 오늘 높은지 낮은지 알 수 있어,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실제 혈당이 높은 경우에는 소변에 포도당이 많아지다 보니까 소변이 노랗고요. 그리고 약간 엿처럼 끈적끈적한 그런 형태입니다. 그리고 좀 단냄새, 설탕에 단냄새가 나는 경향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것만 관찰하셔도 혈당이 높다는 신호를 알아차리실 수가 있어요. 가장 알아차리기 어려운 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대인들이 내가 얼만큼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지 사실 잘 모르시잖아요. 그런데 스트레스를 우리가 많이 받게 되면 스트레스 관련 호르몬인 코르티졸 호르몬이 많이 나오면서 혈당이 올라가고요. 인슐린 저항성도 높아져서 총체적으로 혈당이 많이 상승하게 됩니다. 스트레스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데 문제는 내가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사실도 잘 모르세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포인트를 짚어보면 내가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지 알 수가 있거든요. 바로 단중 혈자리입니다. 엄지따봉 모양을 만들어 주시고요. 단중 혈자리는 가슴과 가슴 한가운데 있기 때문에 가슴 한가운데를 이렇게 눌러서 나머지 손바닥으로 눌러줍니다. 꾹꾹 이렇게 누르다 보면 꼭 가슴과 가슴 한가운데뿐만 아니더라도 위아래에 움직이다 보면 유난히 너무 아픈 부위가 있을 거예요. 그럴 때 내가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원장님 이거 뼈라서 아픈 거 아니에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 가끔 있어서 제가 이마도 눌러보라고 말씀드리거든요. 근데 이마 눌러보면 하나도 안 아파요. 이게 뼈라서 아픈 게 아니라 정말 내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한약적으로 스트레스가 많이 쌓인 경우에는 이런 단중 혈자리를 통해서 진단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컨디션에 따라서 스트레스에 따라서 매일매일 바뀌기 때문에 한 번씩 생각날 때마다 이렇게 눌러서 진단을 한번 해보시고요. 풀어줄 때는 이렇게 깍지를 껴서 통통통통 쳐주면 그래도 조금 풀리는 경험을 하시게 될 겁니다. 이렇게 진단과 치료를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당뇨 전 단계라고 하면 공복혈당이 높은 공복혈당 장애와 그리고 식후혈당이 높은 내당능 장애, 이렇게 2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우선 공복혈당 장애가 있다 이런 경우에는 아침에 혈당이 높은 거기 때문에 저녁 생활을 특히 더 잘 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면 저녁밥을 먹고 3시간, 4시간 금식을 꼭 하셔야 되고요. 이때는 물 외에는 나머지는 안 먹는다, 이렇게 철저하게 금식을 해주셔야 되겠고, 그리고 잠자는 것도 공복혈당과 굉장히 관련이 깊어서 11시나 적어도 12시 전에 주무시고 7, 8시간을 잠을 자는 것만으로도 공복혈당이 뚝 떨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2가지 꼭 지켜주시면 공복혈당 장애를 극복하실 수 있을 거고요. 만약에 나는 식후혈당이 높은 내당능 장애다 라고 했을 때는 먹는 거를 잘 하셔야 되겠고 운동을 하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먹을 때는 거꾸로 식사를 활용을 해보시고, 그리고 식후에 반드시 10분 정도는, 많게는 한 30분 정도는 식후 운동을 해주시면 식후 혈당을 잡는 데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지금 당장 당뇨가 없다라고 해도 당뇨를 예방하려면 식사 리듬과 수면 리듬은 꼭 지켜라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우선 식사 리듬은 식사를 규칙적으로 하는 겁니다. 근데 많은 현대인들이 오늘은 2끼, 내일은 4끼 이렇게 먹기도 하고요. 하루 종일 안 먹다가 저녁에 폭식을 하기도 하죠. 이렇게 되면 췌장이 굉장히 지쳐서 혈당이 불안정해집니다. 같은 시간에 밥을 먹는 습관,
가지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수면 리듬도 굉장히 중요해요. 수면 리듬을 잠자는 시간, 그리고 일어나는 시간, 총 수면 시간 이런 패턴을 일정하게 가져가는 것만으로도 췌장에서 인슐린 분비량이 늘어난다는 연구 결과도 있고요. 그리고 이런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서 당뇨병 발병 위험이 더 적다는 연구 결과도 있기 때문에 11시나 12시 전에 자는 습관, 그리고 총 7, 8시간은 자는 습관을 반드시 가져서 수면 리듬도 잘 생활화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당뇨 전조 증상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들을 해봤는데요. 사실 우리 몸은 한 번에 아프지 않아요. 한 번에 당뇨가 오거나 한 번에 암이 오지 않습니다. 그 전에 다 신호를 줍니다. 소변에 거품이 있다든지, 아니면 손톱에 세로줄이 생겼다든지, 아니면 밥을 먹고 뭔가 속이 불편하다든지 이런 증상들을 말을 해주는데 우리가 그냥 무심코 넘겨버리면 큰 병을 맞닥뜨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소에 이런 작은 증상들에 관심을 갖고 귀를 기울이시고, 그리고 이런 증상들이 언제 없어지는지, 내가 어떻게 했을 때 없어지는지 그런 것들을 잘 관찰하시면 내가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구분이 되거든요. 그래서 해야 할 거는 더 하고 하지 말아야 될 거는 최대한 안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이런 작은 증상들이 또 사라지는 경험을 하시게 될 겁니다. 이게 큰 병을 막는 지름길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증상들 꼭 기억하셨다가 증상들이 느껴지면 바로 관리하고 적극적으로 치료하시길 바랍니다.